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화려한 무대 뒤편 숨겨진 진짜 재산 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과연 누가 그룹 내 최고의 자산가일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먼저 4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김희철입니다. 그는 그룹 활동보다도 예능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데뷔 이후 특유의 순발력과 입담으로 방송계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특히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자리 잡으며 방송 출연료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대 위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빠질 수 없는 예능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희철의 자산 규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는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초고급 빌라 상지리츠 빌카일룸을 약 50억 원대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마련한 이 거래는 그의 막강한 현금 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현재 이 빌라의 시세는 약 65억 원에 달하며 단순한 집 한 채를 넘어 안정성과 가치 상승을 동시에 품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잠시 여기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김희철이 단순히 부동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금성 자산 역시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무이자로 전액 현금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김희철의 순자산이 약 18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과 대중은 그를 종종 현금왕 혹은 더 캐시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김희철은 번 수입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히 실물 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소비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며 예능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똑똑하게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그는 슈퍼주니어 안에서도 독보적인 재테크형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막내 규현입니다. 무대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는 그는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략적인 투자자로 꼽힙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음악, 뮤지컬, 예능 세 분야를 동시에 섭렵하며 수입 구조를 다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축은 솔로 가수 활동입니다. 규현은 그룹 활동과 별개로 솔로 앨범을 발매해 꾸준히 음반 판매와 공연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발라드 장르의 강자로 자리 잡은 그는 안정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음악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약입니다. 그는 광화문 연가, 모차르트, 팬텀 등 대형 뮤지컬의 주연을 맡으며 흥행을 이끌었고, 이는 개인 수입원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예능 활동입니다. 규현은 라디오스타 고정 MC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치 있는 화법과 유머 감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은 모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다각화된 수입은 곧바로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4년 매입한 서울 명동역 인근의 8층 빌딩입니다. 당시 약 73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매입한 뒤 단순 임대가 아닌 직접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객실만 60개가 넘는 대규모 시설이었고 한창 호황기에는 주말 매출만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현은 포기하지 않고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해 부동산의 가치를 키웠습니다. 결국 2023년 해당 빌딩과 토지를 합쳐 약 118억 원 규모의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이 성사된다면 수년간의 운영 수익과 더불어 상당한 시세 차익까지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북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매입 당시 약 50억 원 수준의 대출을 활용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레버리지 전략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보유자산을 크게 불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부동산 자산만 합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현이 평소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 습관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번 수입을 철저히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며 체계적으로 단순히 예능인이나 가수를 넘어 수익 창출과 운용에 있어 치밀한 전략을 세운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규현은 음악 활동, 뮤지컬 흥행, 예능 출연이라는 3중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했으며 이를 명동 빌딩과 아파트 등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슈퍼주니어 멤버 중 당당히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소비형 스타라기보다는 묵묵히 꾸준히 자산을 축적해 온 조용한 축적자로 불립니다. 데뷔 이후 각종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의 MC를 맡아왔고 현재까지도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고정 수입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방송 MC는 단순히 출연료를 받는 게스트와 달리 장기적인 계약과 높은 대우를 보장받는 자리입니다. 이특은 약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으며 메인 MC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그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막대한 방송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실함이 그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특의 자산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마제입니다. 연예인과 재벌들이 선호하는 성수동 부촌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만 해도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의 조언으로 분양받았으며 당시 멤버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뛰어난 안목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상업용 빌딩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치가 거의 2배에 달해 현재 약 60억 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수동의 초고급 아파트와 신사동 빌딩 두 자산만 합쳐도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특이 사치나 과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에 띄는 소비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실물자산 투자에 집중해왔습니다. 꾸준히 방송에서 얻은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자산을 불려온 덕분에 업계에서는 그를 재테크의 모범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특의 순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단순히 인기 연예인을 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가로 성장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리더에서 자산관리의 귀감으로까지 평가받는 그의 행보는 슈퍼주니어 안에서도 독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입니다. 사실 멤버들조차 그룹 내 최고의 자산가가 바로 시원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의 재력은 독보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국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무대를 철저히 공략해왔습니다. 우선 수입 구조부터 살펴보면 드라마와 영화 활동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비롯해 중국 영화 드래곤, 블레이드, 홍콩과 태국의 작품에도 출연하며 배우로서 국제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단독 모델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광고료는 국내 활동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팬덤과 시장을 수익화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시원의 재력은 개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그는 현대백화점 그룹 오너 가문의 일원으로 이미 막강한 가족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자산만 해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활동에 신뢰도와 영향력을 더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역시 스스로 길을 개척해온 행보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그의 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201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데오 거리 인근의 단독주택을 약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유에 그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한 뒤 직접 지상 3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신축하는 과감한 개발형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은 약 14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무려 54억 원에 달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에 기반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 가수 광고 모델로서 활동하며 얻은 수익과 가족 배경에서 비롯된 든든한 기반, 그리고 직접적인 개발형 부동산 투자까지 더해져 그의 순자산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룹 재계약 당시 200억 원을 투자해 슈퍼주니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최시원은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과 자산 규모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단순히 연예인을 넘어 자본가 투자자의 위상을 갖춘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슈퍼주니어 내 자산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자산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순히 4명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어떻게 재정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각 멤버가 보여준 길은 서로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꾸준함과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희철은 예능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기반으로 소비보다는 현금 보유와 부동산 투자에 집중해왔습니다. 대중 앞에서 화려하게 웃음을 주는 그의 모습 뒤에는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자산 관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방송인으로서 얻은 명성과 수익을 단순히 순간적인 소비에 쓰지 않고 안전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잡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규현은 음악, 뮤지컬, 예능이라는 세 가지 무대를 균형 있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고 이를 다시 실물 자산으로 전환해 명동 빌딩과 아파트를 소유하는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규현의 사례는 한 분야에서의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동시에 공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특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꾸준한 방송, MC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쌓았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불렸습니다. 화려한 사치보다는 실속 있는 투자를 택한 결과 그는 슈퍼주니어 안에서 재테크의 모범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특의 행보는 꾸준함과 절제가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최시원은 글로벌 활동과 가족 배경, 과감한 개발형 투자를 결합해 독보적인 자산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 스타가 아니라 사업가이자 투자자의 눈으로 기회를 포착하며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의 전략은 다른 멤버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K-POP 스타가 국제적인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4명의 자산관리 방식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김희철은 현금 유동성을, 규현은 다각화된 수익원을, 이특은 꾸준한 실물자산 투자를, 최시원은 글로벌 시장과 개발형 투자를 각각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순간의 인기나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비형 스타와 자산형 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비형 스타는 벌어들인 수익을 화려한 자동차, 명품, 일시적인 과시에 사용하지만 자산형 스타는 수익을 실물자산, 장기 투자,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행보는 후자의 길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슈퍼주니어가 속한 이 세대 K-POP 아이돌들의 많은 멤버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활동하던 시절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음악 활동과 예능에서 벌어들이지만 그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외식사업, 브랜드 투자 등으로 자산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K-POP 산업 전반에서 스타에서 사업가로의 전환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연예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팬들과 일반 대중 역시 이들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소비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재테크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주니어의 자산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히 무대 위의 아이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이자 경영인으로 성장했음을 상징합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만큼이나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역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4명의 멤버 중 누구의 방식이 가장 현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희철처럼 현금을 중시하는 전략일까요? 규현처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일까요? 이특처럼 꾸준히 실물 자산을 불리는 길일까요? 아니면 최시원처럼 글로벌 무대를 활용한 대담한 투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